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전고 3학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대전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 3학년 일반 담임을 맡고 있는 정유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만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쉽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 더 좀 힘들어서 이렇게나마 원격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지금 시점이면 한창 여러분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리고 얘기 나누면서 그리고 열심히 한 발자국씩 나가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원격으로라도 올해 3학년 떤 활동들을 하고 그다음 3학년 운영을 어떻게 할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그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상은 3학년 학생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 3학년 학부모님들께도 링크를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저희 오늘 그 3학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고 해서요. 미리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올 한해 3학년 믿어주시고 3학년 담임선생님들 신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모님들께서도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처음이어서요.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작 방법도 좀 미숙하고 지금 처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좀 빨리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배워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오늘에야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 배운 부분이고 그다음 또 알다 보니까 이 원격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할 내용이 있거나 그다음 또 학부모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거나라고 드릴 말씀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진학 정보, 학생들 3학년 학생들한테 더욱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학 정보라던가 뭐 대입 전형과 관련된 부분, 어쨌든 대학 입시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부분, 그다음 여러분들의 뭐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들을 쌓아서 언제든지 이 링크를 받아본 3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언제든지 다시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여러 번 이제 촬영을 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오늘은 지금 3월 30일 새벽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지금 나오는 뭐 들리는 소식에서는 4월 6일 계약도 어렵다. 근데 고등학교는 일단 뭐 온라인 계약 쪽에 방향성을 잡는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 결정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처리해서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학교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학습 공백이라던가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자료를 조금 띄우면서요. 올 한해 3학년 담임 선생님 소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3학년 올 한해 운영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정말로 계약을 했을 때 여러분들 3학년 시간표라던가 3학년 방과 후 야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 한 편 먼저 소개하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그 꽃이라는 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 그다음 여러분들의 만남, 그다음에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시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선생님들의 역할이라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흔들리면서도 그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이제 마지막 시기죠. 그래서 마지막 1년 동안 흔들리는 것에 대한 지원은 분명하고, 그거를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꽃을 더 활짝 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1년 동안 같이 이제 더 이제 밀접하게 지낼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3학년 1반은 제가 이제 정윤 선생님이고, 제가 이제 3학년 1반 담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3학년 1반 담임이면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고요. 제 과목은 사회 과목이고, 3학년 과목에서는 정치와 법 선택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일반 학생뿐만이 아니라 2, 3, 4반에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정치와 법 선택한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문제 탐구 수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사회문제 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또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도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3학년 2반은요, 김보경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과목은 국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 독서 과목이 있는데, 이 독서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아니어서 김보경 선생님은 3학년 1반, 2반, 3반, 4반 모든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이제 만나 뵙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화법과 작문 수업을 하실 예정입니다. 3학년 3반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박지성 선생님 아마 뭐 사회 시간이라던가 통합사회 시간이라던가 1학년 때, 그다음 2학년 세계지리 시간에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 3반은 박지성 선생님이 이제 지리 과목을 담당하시고요. 3학년 선택 과목은 1학기에 한국지리 선택을 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도 이제 만나게 될 거고, 3학년 2학기에는 여행지리 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학년 4반 담임 선생님은요,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2학년, 그 다음 지금 3학년까지 함께 오고 계시는 장원희 선생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 뭐 더 설명을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과목은 이제 생명과학이시고, 3학년 그 1학기, 그 다음에 3학년 이제 3학 1학기에는 생명과학 2 과목과요. 그다음 과학사 과목을 담당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수업에 만나게 될 거고, 3학년 2학기 때는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담당을 해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3학년 담임선생님들 소개를 드렸고요. 예, 이번에 이제 먼저 소개할 부분은 저희 학교 교육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3학년 올 한해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는 3학년 운영계획 부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방침 부분 5가지가 올 한해 이제 3학년에서 주요로 이제 하려고 하는 명확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추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좀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부분들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원래 3학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독서 활동과 연계한 진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 진로 활동 시간이 교육 과정에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반 1, 2, 3, 4반 모두 1시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진로 활동이라는 게 수업 시간표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진로 활동 시간에 독서 활동과 연계한 진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의 대입 진학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3학년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이 교육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바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독서 활동 부분이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독서 활동을 내실화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2학년 동안 진로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해왔죠.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근데 이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나 독서를 통한 여러분들의 배움과 성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과거의 진로 독서 프로그램은 8교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8교시에 남아가지고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남는 부분에 부담을 많이 가졌던 측면이 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진로 활동 시간,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시간표상에 있는 진로 활동 1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진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지금 3학년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책을 거의 한 뭐 200권 가까이를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책,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관심 있는 책을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그다음 그 책 중에서는 어려운 책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쉬운 책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고르면 재밌게 읽을 만한 책들도 많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면 이 진로 활동 1시간 동안은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다른 시간보다도 이 진로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독서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대입 전형이나 학생 성적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진로 진학 지도 부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3학년 동아리 활동인데요. 지금까지 3학년의 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수요일 날 6, 7교시에 이루어지는 정규 동아리 활동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학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보통 이제 자습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많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방침은 정규교육 과정에 충실하자라는 게 방침이고요. 이 동아리 활동이나 여기 앞에 있는 뭐 진로 활동이나 이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수예요. 그래서 이 정규 동아리 활동이면 이 정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규 교육 과정에 충실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그 시간에 뭐 자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3학년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관례처럼 뭐 과거의 관례처럼 자습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제로 정말로 동아리 활동을 편성해가지고 동아리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 2학년하고 같이 운영을 할 건 아니고요. 3학년끼리만 이제 동아리를 편성을 하긴 합니다. 3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그다음 외부에 있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3학년 동아리를 한 6개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동아리 6개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진학 상담 주간이라는 거를 원래는 3월, 7월, 3월달 학부모총회, 그다음 5월, 7월에 이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9월달에 수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 9월달, 8, 9월 가면은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학생 상담에 바쁘고 그 다음에 실제 원서 접수라던가 생활기록부 이런 부분들에 바빠서 8, 9월 달에는 학부모님들 만나게 되는 일들이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5월, 7월, 그다음 3월 학부모총회, 5월, 7월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좀 만나뵐 수 있는 주간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좀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수시 원서 접수 전에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학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진로진학 상담 주간이라는 거를 따로 설정을 해서 물론 이 주간 외에도 언제든지 학교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3학년 담임을 할 때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판이 깔려 있지 않으면은 학교에 찾아오시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찾아오십사 해서 이러한 주간이라는 거를 따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간 때 오셔도 되고 주간이 아니신 때도 언제든지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연락해서 시간을 잡으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상담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좀 따로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기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이 주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때 편하게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이제 아이에 대해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뭐 운영을 하는 부분, 야간 자율학습 운영을 하는데 원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도교사 임장입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어떻게 내실화 있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이제 지도 선생님들이 남아서 지도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온라인 학습실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처음으로 마련이 됐어요. 지금 온라인 학습실이라는 걸 해서 여기에 이제 노트북 24대가 3학년 학생들이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실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강의라던가 혹은 자료조사나 뭐 심화학습 과제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뭐 과제를 하는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학습실을 자유롭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3학년 1학기 그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학년 1학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전체 타임별 시간표가 나와 있고요. A타임부터 D타임까지 이제 7과목, 7과목, 6과목, 7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타임별로 이제 어떤 강의실에 이제 배정이 되었는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개학한 이후에 다시 학교를 와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내용들이긴 한데요. 미리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 타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내가 지금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른다 타임별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따로 전화를 주면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로 안에는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이제 인원수인데요. 클래스별 인원수인데 저 인원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변경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폴리텍이라던가 국제조리학원과 같은 위탁 학생들이 이제 또 빠지기 때문에 지금 과목에 따라 가지고는 저 인원에서 이제 좀 변동이 좀 미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간표 부분에 이제 색깔이 칠해진 부분들은 각 그 선택 과목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시간표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3학년 A 타임부터 3학년 D 타임까지 이제 타임별로 4시간씩입니다. 총 16시간 선택 그 과목에 따라 여러분들 이동 수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수요일 날 이제 6, 7교시에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아리 활동이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이 있었지만 원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 정말로 그 교육과정대로 그냥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7교시까지 있는 여기 시간표에 나와 있는 월요일 1교시부터 금요일 7교시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나 뭐 야간 자율학습보다 이 1교시부터 7교시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 시간에 가장 충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방과 후 부분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방과 후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방과 후나 야자 부분도 많이 개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학생들이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가장 기본이고 메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따른 활동이라던가 혹은 여러분들의 진학과 관련된 활동들은 다 7교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별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그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7교시 이전에 들어갈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7교시까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그러니까 수업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예,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원래 이제 좀 개선을 많이 한 부분이어서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4시 10분에 끝나면요. 이때 종례를 하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신청한 학생들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학급 종례가 끝나면은 이제 학교를 하게 되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이 만약에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국어 영어를 듣는데 근데 이제 국어 영어가 뭐 월요일 수요일이다 라고 하면 화요일 목요일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방과후가 없는 날은 마찬가지로 학급 종례 이후에 그냥 학교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2시간 이제 그 다음에 2시간 8, 9교시 동안 이제 블록 타임 수업으로 해서 수능 방과후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을 했는데 그날 방과후가 없는 학생이 있죠. 만약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그냥 하교를 하면 되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은 이 8, 9교시 그 수업이 없는 날은 자습실에서 자습을 하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온라인 학습실, 온라인 학습실에서 뭐 인강을 듣거나 혹은 그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8시 5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이 1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습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 온라인 학습실에서 뭐 인강이나 과제를 하는 학생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계획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의 임장 지도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21시까지만 신청을 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교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23시까지 이제 신청한 학생들은 10시 5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이때는 자습실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실은 미개방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학습실에서 이제 인강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자습실에서만 자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온라인 학습실 각 한 실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지금 3학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노트북 24대와 와이파이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 예시를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 9교시는 3학년 일반 교실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국어, 화요일 날은 수학 가형, 수학 나형, 수요일 날은 영어, 목요일 날은 탐구 과목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표 편성이 되고요. 이때 이제 자습을 하는데 미선택한 학생들, 이 학생들은 자습실이나 온라인 학습실에서 자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마찬가지로 자습실하고 온라인 학습실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시 이후에는 온라인 학습실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자습실만 운영하게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그 지금 현재 원래 기숙사가 금요일 날 퇴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학생들 위주로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보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귀가를 하고 기숙사 학생 플러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심화적으로 필요한 학생들까지 해서 온라인 학습실에서 3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화탐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때 한 3시간 정도 금요일 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고 근데 나는 남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기숙사가 아니어도 그런 경우에는 자습실에서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 시간을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요일 날도 저녁 급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야간 자율학습까지 21시까지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당연히 임장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과후 하고 야간 자율학습은 원래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려야 될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2021학년도 수능 출제 영역, 수능 출제 범위 변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수능 출제 범위가 좀 변화가 됐어요. 근데 여기 옆에 특징을 적어놨는데요. 국어는 2020 수능과 2020 수능과 출제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과탐, 사탐, 영어, 나머지 과목들 다 2020 수능과 출제 범위가 동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 가형하고 수학 나형이 출제 범위가 다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냐? 수학 가형에서 기하 벡터가 제외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 수학 나형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다음 삼각함수 내용이 기존에 비해 가지고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적분 원이 이제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부분에 이제 들어가면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학습량이 기존보다는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부분의 준비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연계 교재가 있는데 이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각 과목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과목은 수능 특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나중에 나옵니다. 보통 지금 그 서점에 가면 수능 특강은 다 있어요. 수능 완성은 언제 나오냐? 여름에 나옵니다. 여름. 자기 수능 응시 과목에 따라 가지고 수능 특강은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능 EBS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수능 EBS 연계가 연계율이 이제 약 70%가 연계입니다.
특히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들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도종환 시인의 시예요. 담쟁이라는 시인데요. 지금까지 3학년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하면서 3학년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서 3학년 올해 이루어질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네요. 어, 그렇지만 뭐 조만간에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올 한 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은 많이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근데 선생님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고요, 실제로. 학생들 한 명 한 명 보다 보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요. 말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그 후련하기도 하지만 일말에 이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 학창 시절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단계의 마지막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마지막에 기억이 남는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사회라는 물가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걱정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갈등을 빚을 때는 더욱더 이제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될 때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명 혼자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선생님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또 여러분들 몇 명하고만도 같이 갈 수 없어요. 담쟁이가 벽을 오를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넝쿨들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올라갑니다. 3학년 대전고 3학년 학생들 모두가 다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손을 잡고 담쟁이처럼 힘든 것들이 있을 때 같이 올라가고 그 벽을 넘어가자 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신뢰를 주고 그다음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 한해 좀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2020년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그다음 선생님한테도 2020년이 다시는 이제 만나보지 못할 그때의 제자들을 나중에라도 이제 좋은 기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오래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어질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또 서로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보고요. 어쨌든 다 같이 열심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설명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뭐 들으신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면 학부모님도 이제 좀 긴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학교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아이를 믿어주시면 예, 좋은 아이가 이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어떤 문제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음에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많이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뭐 모집 요강 보는 방법이라던가 혹은 올해 2020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나 혹은 대학 진학과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기초적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다시 또 그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 그 진학 부분에 대한 강의 부분을 할 때 이제 그거는 뭐 계속 올려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참고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어, 보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고요. 물론 이제 원격으로 보기보다는 직접 얼굴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예, 이상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학교에서 봐요. 안녕.